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리더는 매일경제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유통 홈쇼핑 담당 주영훈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뤄볼 이야기는 무엇이 될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유통주가 답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오른 섹터가 있다면 유통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2월의 첫 거래일에는 대다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한창이고 유통주들도 이제 실적을 또 줄줄이 발표하게 될 텐데요.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유통주들의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분기 실적이 딱 한 개 종목 호텔실만 발표가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이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조금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월에 최근에 하락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실적 부진을 조금 예상을 한 그런 악재들이 좀 쏟아져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지만 최근에 뭐 경기도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이제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은 저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4분기 때 이제 개별 이슈들이 조금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좀 원가 부담이 뭐 커진 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금 화재 이후로 뭐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좀 4분기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23년도 1분기부터는 다시 조금 개선되는 실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는 좀 우려가 강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살까 말까 아니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괜찮은 물건을 봤는데 온라인에서 혹시 더 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갑문을 선뜻 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같은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유통주들한테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일단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고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이 생겼을 때는 그럼 우리가 좀 어떤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고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소비 자체는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품목부터 우리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품목은 좀 줄이지 못한다라는 점에선 조금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저희는 조금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뭐 흔히 유통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도 뭐 백화점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있고 네. 뭐 마트도 있고 말씀하신 뭐 온라인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가격이 너무 막 오르고 막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네.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편의점이 좀 그런 대안으로 좀 여겨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이제 객단가라고 하죠. 이제 객단가를 갖고 좀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옷 한 벌만 사셔도 막 몇십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은 아직까지도 객단가가 한 7,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7,000원도 뭐 1,000원 단위로 오르면 당연히 부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100만 원짜리가 10% 오르면 10만 원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네. 뭐 7,000원이 10% 올라도 700원이니까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번에도 그랬고요. 사실 작년에도 보시면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주식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피해가 덜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피해가 있을 만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사치제 꼭 사지는 않아도 되는 이제 이쪽 같은 백화점 같은 채널들이 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의류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출 흐름이 좋았었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기저도 높은데 경기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니까 살짝 조금 이제 걱정이 조금 백화점 쪽에는 많은 편입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이제 백화점들이 다들 면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아시다시피 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의 이제 주도 테마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백화점에서 살짝 둔화가 되더라도 면세점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가 주가 방향성에는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주 중에서도 저희가 먼저 좀 점검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GS 리테일인데요. GS25나 GS 슈퍼에서 상품을 살 때 이제 직접 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사고 배송도 또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을 좋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와, 너무 좋겠다. GS 리테일도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이런 시도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이 합병법인 출범 이후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나 다시 일어날 만한 기대는 없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대로 아까 얘기 드렸지만 BGF 리테일로 대표되는 편의점은 작년도 한 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시장이 거의 한 30% 가깝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뭐 플러스 5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난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인데 이제 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얘기를 좀 정합을 해드리자면 편의점 자체가 조금 성과가 좀 안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합병법인 출범 이후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퀵커머스라고 대표되는 그런 이제 배송하시는 거 되게 편하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게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모두 아는 거는 이제 온라인들이 다 그렇게 컸잖아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게 소비자 잉여가 좋아지는 만큼 적자 부담이 커졌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GS 리테일의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을 좀 봐보시면 정말 이런 신사업에서 적자가 많이 날 때는 지난해 2분기 때 분기에만 600억씩 적자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편의점이 돈을 잘 버는데 이제 다 이쪽에서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가치적으로 막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양새였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저희가 올해를 좀 바라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단순히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이제 H&B 스토어인 랄라블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랄라블라 매장도 다 없애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 작업이 3분기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지난 3분기 때 처음으로 신사업 쪽의 적자가 조금 의미 있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GS 리테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때 시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11월 무렵부터 주가도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이제 4분기까지도 이제 이런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뭐 일부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 다 일단락됐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저도 낮은데 이런 뭐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치면은 저희는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이제 합병법인 출범한 이후로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사업을 진행한 게 막대한 비용을 좀 들게 했다. 그래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새벽 배송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새벽 배송도 중단했나요? 네,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을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GS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롯데도 되게 유사한 시점인 작년 뭐 한 중순쯤에 이제 롯데도 새벽 배송을 전면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뭐 쓱닷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새벽 배송을 하고 있기는 당연히 합니다만 이제 과거처럼 이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 물류센터를 추가로 짓고 이런 이제 비용 부담보다는 손익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새벽 배송을 유지하자 이 정도의 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슬픈 이야기인 게 새벽 배송은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출근 전에 받으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출혈 경쟁이 심했던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다들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전망에 새벽 배송을 줄인 것도 기업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마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 어떤 영향과 효과를 좀 이마트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로 이제 의무 휴업 완화가 되는지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기준으로는 매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이제 마트가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굉장히 더 큰 매출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요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도의 이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휴일에 뭐 장을 보기 마련입니다. 뭐 평일에는 회사도 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평일과 공휴일 매출을 비교하면 공휴일 하루가 매출에 한 플러스 2%포인트 정도씩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 휴업일이 전환이 되게 되면 총 저희가 이틀이 전환이 되니까 총 한 4%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사상으로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게 뭐 한 번에 전 지역이 다 풀리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뭐 시도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전국 점포의 50% 정도가 의무 휴업이 평일로 전환됐다를 가정을 하면은 총 매출 기준으로는 2% 정도의 효과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마트 할인점의 1년 매출액이 대략 10조 원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적으로는 한 2천억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났지만 갑자기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무슨 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 25%를 가정한 한 500억 원 정도는 그대로 이익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이익 개선 효과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에 이제 차를 끌고 갔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무 휴점일입니다. 그러면은 좀 김이 좀 새는 느낌으로 집에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요. 어쨌건 이마트 자체에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마트 살펴봤으니까 형님격인 신세계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좋았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신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4분기 실적을 다음 주에 정도 나오고요. 네. 저는 이제 프리뷰를 쓰면서 네네네. 조금 이제 추정치를 낮추고 목표 주가도 좀 낮췄는데요. 이게 조금 신세계라는 회사가 저는 독특한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22년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을 연간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벌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익은 백화점에서 법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실적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신세계 같은 경우도 면세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면세점 쪽이 항상 주가의 드라이버가 되곤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면세점 때문에 좀 추정치를 낮췄다라고 봐주시면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세계가 지금 인천공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너무 관광객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감면이 크게 되면서 신세계의 면세점이 실적이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좋게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이 감면 효과가 지난해 12월 말 일자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관광객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감면 혜택이 이제 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조금 이익 추정치에서도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향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나타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하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 자체를 조금 저희가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뭐 저희가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뭐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로 업사이드는 뭐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0.1%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 어제장에서 1.8%가량 올랐던 현대백화점도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울 것이다 뭐 이런 주목이 있는데요. 다만 인적 분할 및 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사실 현대백화점이 이제 인적 분할하고 이제 지주회사 네. 전환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좀 이제 확실히 장분인 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뭐 분할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시점도 좀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얘도 뭐 똑같이 신세계랑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하고 있고 뭐 작지만 면세점 사업도 시작한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주가가 이 딱 지주회사 전환 발표를 하고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코로나 그 발생 초기 당시의 주가까지도 내려가는 그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좀 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이 화재 이후로 아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단기적인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일단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로 주가가 빠진 게 이제 뭐 주주 가치 훼손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현대백화점이 뭐 그러니까 장중에는 좀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 배경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주회사 전환한 이후에 사업회사와 이제 지주회사가 각각 어떤 배당 정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이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제 그런 이제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현대백화점의 이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향후 3년 내 자사주 6.6% 신규 매입 후 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자사주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총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 부분이고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대부분 뭐 맨 밑에도 적어져 있지만 이제 배당 자체를 이제 네.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여의도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걸 아예 소각해서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행위들과 이제 배당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기 때문에 이 두 측면 모두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어제 주가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흥풍을 이어간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근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주주총회가 완전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일단 그 이후에 좀 진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유통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리오프닝 수에 기대되는 호텔 신라도 점검 안 할 수가 없죠.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는데 작성하신 리포트를 좀 보니까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비상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은 뭐 저희가 어차피 아직 리오프닝 이전이었으니까 뭐 상관없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시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40%씩 빠지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데 매출이 빠지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이제 저희가 따이공이라고 부르죠. 그 따이공들 중국 보따리상한테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수료를 좀 많이 요구를 했었고 이 때문에 면세점 기업들의 수익성이 다 악화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리오프닝 시점을 대비를 해서 이런 따이공 들한테 높은 수수료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일시적인 좀 매출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어차피 거의 마진 기여도가 없었던 매출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EPS적으로는 저희 매출 빠진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수수료율이 이제 예전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정말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추정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뭐 1분기 때 이런 이슈로 빠지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비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 모멘텀도 궁금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때 좀 대응 전략을 시청자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통주 저희가 만약에 관심 있다면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가볼까요? 네, 원래는 사실 유통이 별로 재미가 없는 섹터입니다. 뭐 산업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었고요. 네, 꾸준한 산업,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거 찾을 때만 많이 바라보시던 섹터인데요. 올해는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년 만에 의무 휴업 뭐 규제 완화도 그렇고요.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모멘텀들도 그렇고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도 뭐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되게 꼭 항상 뭐 장 떨어질 때 방어주로서만 보자라기보다는 이런 개별 모멘텀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시점들을 좀 보시면서 뭐 좀 조금 더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를 좀 확인한 후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유통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한번 안아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죠. NH투자증권의 유통 홈쇼핑 담당 주영훈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